고대인들은 어떻게 세 번째 삼신인 작은 개자리를 포함한 삼신들이 식물의 씨앗, 물, 양분을 관리하며 이 세상 모든 생명 활동을 주관했다고 믿었을까요? 천전리 암각화가 들려주는 식물과 별님의 이야기. 수만 년 전 고대인들의 경이로운 우주관과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함께 파헤쳐 봅시다. 제9편 식물계. 안녕하세요. 천전리 암각화에 담긴 고대인들의 지혜를 탐험하는 9번째 여정입니다. 오늘은 식물계 구역과 그동안 이 구역을 둘러쌌던 여성 음문설의 논란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천전리 암각화의 음문설 비판. 식물계는 신삼신 대관식 구역과 해와 달이 쉬는 곳 구역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동안 식물계는 일부 도상학자들의 여성 음문설 주장으로 심각한 논란에 시달려왔습니다. 황당하게도 이 음문설은 학술 논문, 사전, 심지어 공영방송에서조차 아무렇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죠. 식물계는 물론 천전리 암각화에 등장하는 마름모 문양 역시 이 터무니없는 음문설에 휘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천전리 암각화의 식물계에는 이름 그대로 식물과 식물의 씨앗이 명확히 강조되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천전리 암각화는 지상계를 동물계, 식물계, 바다계의 세 가지 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암각화의 문양들이 여성의 음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더욱이 바다계에는 용왕님의 등극을 축하하는 축하객 목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목록 상단에는 신삼신의 첫 번째 신인 리길 센타우루스 톨리만 아트리아가 삼각형 형태로 자리하고, 맨 끝에는 동물계 대표인 춤추는 사람이 세로로, 그리고 식물계 대표로는 새싹과 씨앗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신삼신인 오리온 자리와 세 번째 신삼신인 작은 개자리도 함께 등장하죠. 이처럼 각 계의 대표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 점만 봐도 식물계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축하객 목록에 바닥의 대표가 없는 것은 목록 자체가 바닥의 영역에 새겨진 용왕님 등극 축하 손님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음문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조차 천전리 암각화를 본래 신성한 제사 공간이자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던 유적지이며 기하학적 도형과 추상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특히 마름모 문양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암각화의 전체적인 구도부터 마름모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안에도 무수한 마름모가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문을 헤아릴 수 없이 그려놓고 제사를 지내며 신성하게 여기고 풍년을 기원했다는 말일까요? 이처럼 음문설은 논리적 모순이 명백하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각진 물결무늬와 신삼신의 상징. 식물계 아래에는 독특한 각진 물결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설명했듯이 천전리 암각화는 곡선과 원으로 구삼신 시대, 직선과 마름모로 신삼신 시대를 직관적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 각진 물결무늬는 신삼신의 특징을 담은 물결무늬로 해석됩니다. 이는 위쪽 해님이 햇살로 식물을 키우듯 지상계 삼신은 아래쪽에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여 식물을 성장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진 물결무늬의 표현 방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신삼신을 직선으로 표현한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삼신이라면 세 개의 마름모를 새기거나 남쪽 삼각형 자리까지 포함하여 5개의 별 형상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물결무늬 안에는 가로로 2개의 별이 특히 강조된 반면 위의 마름모는 의도적으로 형태만 가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아래쪽 두 마름모가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도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각진 물결무늬 안에 신삼신을 표현했지만 더 깊게 새겨진 부분만 따로 떼어보면 바닥에 용왕님을 표시하는 큰 물결무늬의 형상 및 구조와 같아요. 이는 구삼신 시대의 식물 아래에 용왕님이 된 시리우스의 물결무늬를 곡선으로 새긴 것을 신삼신 시대의 직선으로 재해석하고 물결무늬에 옅게 새겨진 직선들을 추가하여
신삼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결 무늬는 위쪽은 겹선으로, 아래쪽은 겹선에 선 하나를 추가한 삼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진 물결 무늬 왼쪽 위에는 바닥에 축하객 목록에 있는 새싹이 물결 무늬와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 위에는 마른 모를 층층이 새겨 그린 큰 씨앗이 있습니다. 각진 물결 무늬 중앙 위쪽에는 큰 씨앗이 파문처럼 위로 퍼져나가고, 새싹 위쪽에는 중간에 선이 있는 큰 씨앗 모양과 겹마른 모가 있는데, 이 문양이 바로 작은 개자리입니다. 씨앗과 유사하게 새겨졌으며 이분을 보고 은문설이 파생했죠. 이분은 삼신의 세 번째 별신으로 아이점지, 유년, 탄생을 상징하며 현대에 전해지는 삼신할매의 역할과 동일합니다. 다만 동물과 식물을 동시에 관할하며 별신이기 때문에 성별이 없어요. 식물계는 이처럼 식물의 근본인 씨앗과 새싹을 별신들이 위아래로 감싸 안아 키워내는 장엄한 장면을 새긴 것입니다. 신삼신 대관식에 새겨진 곡선 물결무늬와 용왕님. 신삼신 대관식 메인 구역의 왼쪽을 주목해주세요. 그곳에는 세로로 새겨진 용이 있습니다. 몸통과 꼬리는 지그재그 형태로 묘사되었지만 특이하게도 이 용은 머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위치 옆에 곡선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양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설명하는 그림 문자인데요. 이를 해석해보면 용의 몸통과 꼬리가 직선으로 그려져 신삼신의 영역을 상징하고, 머리 없는 자리에 새겨진 곡선 물결 무늬는 구삼신 시대의 곡선, 즉 구삼신의 첫 번째 신, 시리우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삼신이 구삼신의 첫 번째 신과 두 번째 신을 완벽하게 계승했으며, 구삼신 시리우스의 직위 또한 적법한 절차로 계승받고 있는 신성한 장면을 신삼신 대관식 메인 구역에 새긴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용의 오른편에는 사람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용왕님임을 알 수 있죠. 용의 몸통과 꼬리는 신삼신에 속하며 그 없는 머리가 바로 구삼신의 첫 번째 신인 시리우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리우스는 이 용의 꼬리 바로 옆에 사람 얼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얼굴에서 나온 오른손을 귀에 대고 해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는 용의 머리였다가 해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춤추게 하기 위해 바다로 강림하여 용왕님이 되신 분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처럼 머리 없는 지그재그 용의 머리 부분 옆에 새겨진 물결 무늬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바로 용왕님을 설명하며 장엄한 서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머리, 꼬리, 기호구역의 물결무늬. 식물계와 바닥의 사이 상단에는 머리, 꼬리, 기호, 구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두 개의 물결 무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 무늬는 해와 달이 쉬는 곳 상단에 위치하며 해와 달이 쉬는 곳을 지나 지상에 강림하는 시리우스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이 쉬는 곳과 바닥의 경계 상단에는 나무 막대 위에 용의 물결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용의 물결 무늬는 오른쪽 바닥의 방향을 향하고 있고, 꼬리는 해와 달이 쉬는 곳 방향에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와 달이 쉬는 곳과 바닥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특히 바닥에 해님이 천구의 천기를 전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해와 달이 쉬는 곳과 바닥의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표지판 덕분에 해당 장면의 위치와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바닥의 대형 물결무늬와 물의 관장. 바닥에는 축하객 목록이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물결 무늬가 있습니다. 이 물결 무늬는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 이는 바다로 강림한 용왕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용왕님의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계 하늘에서 해와 달이 쉬는 곳을 지나 바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단에 물결 무늬로 표시하여 용왕이 지나간 길을 알려주는 그림 문자입니다. 이 대형 물결 무늬는 용왕님의 존재와 이동 경로, 그리고 그가 관장하는 바다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의 용은 지상계의 물과 바다의 물 모두를 관할하고 심지어 비와 바람까지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1만 2000년에 새겨진 천전리 암각화에는 용왕이 바다를 관장하고 신삼신이 지상계의 물을 관장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대별로 물의 관장 신격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랐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무리 및 다음 편 예고. 오늘 살펴본 천전리 암각화의 다양한 도상들을 통해 우리는 은문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했습니다. 식물계의 명확한 상징, 물결무늬에 담긴 진정한 의미, 그리고 신삼신과 용왕님의 상징 표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일일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10편 해와 달이 쉬는 구역입니다. 다음 10편에서는 천전리 암각화의 또 다른 핵심 구역인 해와 달이 쉬는 곳 구역으로 여정을 떠나볼 예정입니다. 이곳은 인류가 천동설을 믿고 살던 시대, 즉 바다 뒤편에 해와 달이 머무른다고 상상했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바로 시리우스가 해와 달이 쉬는 곳 구역을 통해 바다로 내려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우주관과 뛰어난 관찰력이 집약된 이 신비로운 구역을 함께 탐험하며 또 다른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